좋을 것 같아서 녹화도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거를 할 거고요. 제가 사실 진짜 공부하는 아티클들 그냥 다 이제 공부한 대로 올리는 거라서 이제 화면 이거 튀는 다시 할게요. 네, 읽은 약간 즉시 그냥 올리는 거라서 그냥 이제 GNN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데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각 날짜에 맞게 뭘 하는지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뭐 이것들을 다 발표하진 않을 거고 그냥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혹시 근데 GNN은 왜 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사실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갑자기 시작하신다 하셔서 약간 당황을 했네요. 네네네. 저도 네. 그걸 깜빡하고. 네.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이제 타임 시리즈 쪽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산업 데이터 쪽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전 물리학과까지 석사 졸업을 했고, 근데 전공이 네트워크 혹은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요즘 이제 타임 시리즈 이런 분석에서도 그래프가 좀 쓰이고 있긴 한데, 제 전공하고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즘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아직까지 뭐 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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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이제 GNN을 약간 쓰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약간 구현까지 해서 다. 네. 현재까지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구현체들을 뭐 이것저것 좀 바꿔가면서 시도해보는 정도만 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잘 쓰려면 이해를 깊게 해야 하니까 혼자 좀 끙끙대면서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마침 또 좋은 글을 봐가지고 참여를 하게 네. 됐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저는 이제 박찬우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곧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GNN이라기보다 GNN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GNN 자체가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같은 것을 유지를 하는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특징 자체가.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인베리언트들을 되게 많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서 이제 좀 논문들을 이제 읽기 시작한 단계고요. 네. 이전에는 사실 그냥 딥러닝 시뮬이나 옵티마이제이션 쪽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즉시 그냥 올리고 있어서 뭔가 막 제가 막 논문 같은 거 많이 올리는데 그냥 뭐랄까 다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발표하는 아, 논문들만 팔로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보통 띠오리 쪽에 관심이 좀 커서 네. 뭔가 띠오리틱한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실제로 좀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라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 쪽 논문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예. 네, 응용 쪽도 꽤 많이 해야 이제 사실 이론적 문제 찾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네, 서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퀴베리언스 서브랩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이란 걸 이제 논문을 읽었고 올해 이제 ICLR 2022년에 발표가 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논문이라서 꽤나 이제 괜찮은 논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고요. 그냥 이제 뭐 제가 이제 다 글 구조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논문 읽다가 뭔가 필요해 보이는 뭔가 문헌들 일단 이렇게 다 적어놓고 제가 그냥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하고 있어서 있는 거니까 그냥 뭔가 related article 자체는 뭔가 그냥 있나 보다만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제가 읽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MPNN이라고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데 네. 그런 건 이제 어떤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점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네이버 후드에 뭔가 정보를 받아서 진행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그다음 새로운 뭐 그 피처를 만들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을 메시지 패칭 뉴럴 네트워크라 저희가 다 부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그 MPNN에 익스프레시브니스를 올릴 수 있나가 사람들이 2018년, 19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고민이에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 아는 GCN이나 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과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없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뭔가 익스프레시브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그냥 가령 되게 쉬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어떤 f에다가 이런 그래프를 넣어서 뭔가 난 이런 삼각형 같은 개수를 세고 싶어 라고 이런 함수를 두면 이런 함수는 이런 MPNN으로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런 4사이클의 개수를 세고 싶어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네트워크들로는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이제 증명이 2019년에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피처를 넣어줘야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웨이스트 페일러 레만 저 어떻게 영어로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런 이제 단어인데요. 뭐 이건 이제 어떤 그래프가 아이소모피즘인지 아닌지를 뭔가 판별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랑 뭐 이런 그래프랑 같은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WL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는 얘네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약간 이런 이제 뭐 WL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이제 네,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네이버후드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건데 다른 거는 판별할 수 있는데 같은 것은 이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알려진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MPNN 자체가 최대 WL 아이소모피즘 테스트만큼의 파워를 가진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올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는 혹시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하이어 오더 GNN을 이제 만들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점하고 이 점에 대해서 얘네 연결된 거 이런 이제 메시지 패싱을 받아서 진행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점 두 개 있는 얘들을 뭔가 하나의 뭔가 새로운 뭐 하이퍼그래프 같은 느낌으로 뭔가 그런 얘들로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들에 대해서 네이버 후드를 정의하고 예를 들어서 이 엣지는 이 엣지의 네이버 후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점의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K 오더 GNN을 새로 만들어줘서 뭔가 새로운 이제 익스프레시비티 같은 거를 이제 탐구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3WL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모든 뭐 그래프에 이제 노드 개수가 n이라면 n의 3승 개수만큼의 뭔가를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메시지 패싱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3승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WL 같은 경우에는 V 아, VG의 3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노드 노드 노드를 뭔가 새로운 이제 그래프로 그러니까 새로운 그래프의 어떤 그 피처 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얘네 둘 간에 뭔가 뭐 노드 새로운 이제 뭐 3차원 노드 두 개 간의 뭐 관계 같은 것들을 뭐 이제 집어넣어주고 얘네 둘 사이에 뭔가 네이버후드가 뭔지 막 정의를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정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3WN이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개씩 있으니까 네네. 네, n3승계의 뭔가를 고려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익스프레시비티를 늘리려 했지만 이런 건 약간 컴플렉시티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럭처럴 인코딩이나 노드 앤 엣지에 대해서 뭔가 뭐 새로운 이제 스트럭처럴 인코딩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뭐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가정한다는 것은 사실 각각의 노드가 어느 정도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그러니까 뭔가 다 뭐랄까 네네. 같은 그런 걸 가진다는 그런 이제 느낌인데요. 네. 이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트럭처럴 인코딩을 주면 여기다가 뭐 새로운 이제 뭐 100이라는 새로운 이제 인코딩을 주어서 뭔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약간 그 시메트리를 약간 깨는 대신에 뭔가 어느 정도 사이클이나 클릭 카운팅 같은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거고요. 방금 제가 말했지만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같은 걸 깨버리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심플렉스나 셀 컴플렉스로, 그러니까 대수 이상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리프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컴퓨테이션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퀴베리언트 서브그래프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MPNN에 대해서 어떤 두 그래프가 디스팅기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얘네의 서브 그래프들을 보면 디스팅기업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래프, 그냥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는 WL 알고리즘이라는 게 약간 그 주변에 있는 네이버후드로 해시 함수를 만든다,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WL 알고리즘으로는 막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서브 그래프들, 얘는 이제 얘 서브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서브 그래프를 보면 얘네가 이런 WL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지금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뭔가 WL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서 원래 아이소모피즘이 아닌 것들을 판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판별하지 못하다가 얘네 서브 그래프를 이용해 본다면 그 WL 알고리즘으로 뭔가 아이소모피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 그 뭐 네네. 그 일부만 이것저것 차출해내서 비교해보면 그 아이소모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네네네. 컴퓨테이션을 많이 쓰면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게 아이소모피인지 알 수 없지만 아이소모피즘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그러니까 더 쉽게라기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래 디스팅기시가 안 되는 얘들이, 네, 정확하게 아, 네네. 완벽하게 듣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막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이제 조금 이용해 보자가 이제 관점이고요. 우리가 원래 그래프에다가 뭔가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그래프를 넣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만 넣지 말고 f를 이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인듀스된, 뭐 인듀스란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인듀스된 이런 셋을 넣자 가 이제 전체적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인풋이 한 개인데 뭐 인풋을 이제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얘들로 넣어갖고 뭔가 함수를 보자.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얘들은 좀 다르게 이제 가서 익스프레시빌리티가 늘지 않겠냐가 이제 이 논문의 약간 어느 정도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 뭐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이제 뭔가 셋으로 이제 만든다는 건데, 그래프를 이제 뭔가 얘네 뭔가 부분 집합들의 집합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방금 했던 대로 뭔가 이제 엣지를 지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노드를 한 개씩 지우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 네트워크라고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칠 때, 뭐 원 이고 네트워크라고 치면, 투 이고 네트워크라고 치면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뭐 한 번 갈 수 있는 예, 두 번 갈 수 있는 예, 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만 남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두 번에 갈 수 있는데, 두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가 전체가 이제 남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n 이고
네트워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N 이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그래프의 집합들을 만들겠다가 이제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예를 들어서 서브 그래프를 만드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엣지 하나만 빼고 노드 하나만 빼고 막 이런 것들은 일종의 퍼터베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퍼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모든 걸 하나씩 다 빼서 다 넣는 게 일단 퍼뮤테이션적으로 맞으니까 아, 이제 네. 뭐, 네, 전체를 다 넣는다는 관점에서 약간 퍼터베이션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근데 그러면 당장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엣지를 지운다고 치면 엣지가 대충 n 제곱 개 최대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n 제곱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 만들면 엄청 복잡할 수 있으니까 스토캐스틱한 버전으로 이 n 제곱 개를 다 뽑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뽑아갖고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음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되고요. 일단 대충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equivalent subgraph aggregation network를 만드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브그래프들을 이제 뭔가 모아서 이제 aggregation 한 다음에 equivalent한 뭔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G라는 얘가 정해져 있을 때 SG라는 얘를 이제 이 G의 뭔가 서브그래프의 집합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FG를 이제 G로 보지 말고 FSG로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F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는가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SG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SG 정의한 방법은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F를 어떻게 만들까가 사실은 저희 약간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SG라는 얘가 그래프 M개의 지금 모임이라 쳤을 때 이 그래프 N개는 그래프 한 개당 이제 adjacent 매트릭스가 하나씩 있을 거고 노드 피처가 이제 하나씩 있겠죠, 그죠? 그럼 G1이 있으면 A1, X1이 있는 거고 GM이 있으면 AM, XM이 있는 건데 걔네들을 이제 한 칸 한 칸 쌓는다 생각하면 어떤 텐서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adjacent 매트릭스였으니까 n 곱하기 n짜리였는데 저희가 m개를 쌓았으니까 m짜리 이제 텐서가 이제 하나 더 만들어진 거고 x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원래 n 곱하기 d짜리였는데 m개를 쌓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네네 노드를 제거한 경우에 그냥 다 널로 놓고 그냥 0으로 놓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노, 일치해야 되니까. 노드를 제거한 경우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네네 저도 이거 좀 생각 안 해봤었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노드를 제거한 경우에는 그 0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봐보면 어떤 시메트리가 그럼 성립을 해야 되냐면 당연하게 첫 번째로는 이 각각 AI, XI를 그냥 GI에서 나온 어떤 뭐 adjacent랑 이제 피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AI에 대해서 뭔가 시메트리가 이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그냥 그런 시메트리가 성립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뭔가 시그마가 잘 이제 분포가 돼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셋에 대해서 이 셋의 순서 예를 들어서 G1부터 GM이라 두나 GM부터 G1이라 두나 사실은 같은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셋에 대한 어떤 시메트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메트리가 필요하게 되냐면 저희가 처음에 SM은 이제 시메트릭 M 그룹이라는 뜻인데요. 이 M개를 섞어도 결과는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SN이란 것은 이제 그 뒤에 이제 A랑 X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 n개의 시메트리를 주니까 그러니까 노드의 순서를 바꿔도 뭔가 결과가 같아야 되는 혹은 이제 똑같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SN에 대한 뭔가 그 시메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M 곱하기 SN짜리 어떤 그룹 H에 대해서 뭔가 결과 시메트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지금 생각을 못했었는데 약간 계속 수학적 용어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이제 말씀해 주셔도 아, 예,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물리과셔서 엄청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네, 네. 근데 괜찮나요? 여기까지? 확실히 이게 그래프 티어리 쪽을 제가 그 수학적으로 막 공부한 적은 없어가지고
조금 네. 힘들긴 한데, 근데 뭐 노테이션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어쨌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얘네도 섞어도 되고 네, 그냥 네, 이제 우리끼리도 섞어도 된다. 약간 이런 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H 이퀴벌런트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섞어도 같아야 되니까 H 이퀴벌런트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이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를 보면 여기 이제 그래프들이 M 개가 이제 한 번에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H 이퀴벌런트 레이어들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all sub 그래프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 셋을 거쳐서 뭔가 뭐 새로운 얘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뭐 아주 큰 그림만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 이퀴벌런트 레이어를 처음에 이제 보내줘서 얘네가 뭐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얘네 순서가 바뀌든 뭐 아니면 처음에 순서가 바뀌든 간에 일단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 H 이퀴벌런트 레이어를 정의해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AI랑 XI에 대한 함수 하나 그리고 sum AI랑 sum XJ에 대한 이제 함수의 합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어, 이제 sum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얘네가 이제 이퀴밸런트 하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sum에 대한 함수로 만들었을 때 정확히 모든 이퀴밸런트 함수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sum에 대한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i 번째 성분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거라서 L1에는 AI, XI라는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그 L이 인풋이죠? L은 어떤 함수예요. 어떤 함수를 저희가 추정하겠다는 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레이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아, 여기 알겠습니다. 얘를 네,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주장.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H 이퀴벌런트 레이어를 딱 다 보내서 뭔가 어떤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서브그룹 리드아웃 레이어가 있어야겠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뭔가 서브그룹에 대해서 피처를 뽑았으니까 걔네들을 전부 합해주는 뭔가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리드아웃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네네. 거 하게 이제 얘네를 다 처음에 이제 리드아웃을 해주는 그런 이제 리드아웃 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리드아웃 된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셋 인코더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걔네가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한다가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 단계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이런 걸 이제 DSS GNN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도 약간 좀 어렵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아, 뭔가 최대한 얘네 뭔가 인베리언스를 유지하려고 H 이퀴벌런트 레이어를 만들고 각각의 피처가 뽑혔을 때 걔네를 한 번에 리드아웃 해주고 그다음에 그 셋에 대해서 셋 인코더를 뭔가 진행해줘서 파이널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 라는 컨셉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H equivalent 레이어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그럼 네. 저거의 타겟이 equivalent, 그러니까 invariant 해지도록 아웃풋이 invariant 하도록 하는 게 타겟인가요? 아, 그 얘의 아, 아웃풋은 인베리언트든 이퀴발런트든 하도록 이미 이 함수가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그렇게, 네. 그래서 얘네에 대한 뭐 L1이랑 L2로 뭔가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아마 만들겠죠. 그럼 뉴럴 네트워크로 나중에 아, 수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DSGN에는 이제 여기서 L2를 그냥 0 함수로 둬서 그냥 L1에 대해서만 추정을 하는 그런 이제 그냥 약간 DSSGN의 뭔가 약간 베리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네. 서브그래프 셀렉션 폴리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그래프에서 뭔가 이제 이 그래프의 그 파워셋 내에서의 뭔가를 골라주는 어떤 예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걔네도 이제 뭔가 마찬가지로 인베리언스가 유지돼야 되니까 어떤 그래프에서 뭘 뺐으면 걔랑 이제 대응되는 뭔가 바뀐 예들도 다 이제 빼줘야 이제 공정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베리언스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임의로 고를 수 있으니까 노 딜리트를 하려면 뭐 정확히 뭐 한 개씩 다 똑같이 딜리트를 한다던가 뭐 엣지 같은 것도 그냥 한 개씩 다 딜리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네트워크 같은 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K-hop 네이버हु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얘들을 이제 좀 다 이퀴벌런트하게 다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플러스라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아이덴티파잉 피처를 더 추가한 건데 뭐 그런 얘들을 더 넣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그래프 셀렉션 폴리시를 최대한이 아니라 그 무조건 그 네, 그 인베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뽑아줬다가 여기에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뭔가 인베런스와 이퀴벌런스가 다 이제 유지가 된 거죠. 네. 괜찮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제 이퀴벌런스가 깨지는데 만약에 그냥 이대로 해도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계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특히 이제 어디서 계산적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할 때 이제 계산적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제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토캐스틱 샘플링이라는 걸 하는데 유니폼리하게 랜덤하게 뽑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렉터크가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인베런트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뭔가 얘네가 이제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이제 올렸고 플러스 뭔가 어느 정도 인베리언스를 유지하는 것 같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릴레이티브 워크니까 네,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뭐 근데 여기까지 괜찮. 근데 네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저게 인베리언트가 실제 그래프들에서 서브 그래프들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제 추측 그냥 느낌으로는 그 노드나 엣지 수가 무한대로 가야 뭔가 인베리언트가 완전히 유지되는 게 증명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른 사진을 보면 좋은데 혹시 이 사진이 보일까요? 근데 잘 보입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얘는 이제 그래프의 색깔만 바꿔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프의 번호만 바꿔준 건데 그래프의 번호를 바꿔준다고 해서 그래프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이제 의미의 이제 인베리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커뮤테이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GCN, 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뭐 그래프 사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퍼뮤테이션 유지하도록 일부러 함수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뭔가 그래프의 점의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아야 한다는 거죠. 같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유지한 거니까. 네, 괜찮을까요? 네네. 네. 뒤에는 이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넣어놨는데 그냥 한번 쓱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이론적 분석을 한 건데 처음으로 이제 뭐 DSS나 DSWL이 방금 이제 위에서 했던 애들과 비슷한 WL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1RWL보다 이제 세다는 걸 증명했고요. DSSGNN이 뭐 DSSWL이랑 같다는 걸 증명을 하고 뭐 이제 MPNN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을 해서 뭔가 DSSGNN이 되게 이론적으로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증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막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실제로 막 증명이 있는데 어떠한 테크닉도 이제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뭐랄까 논리 전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냥 뭐 심심하시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은 내용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단 뭐 무탁 PTC 프로틴 NCI1, NCI109, IMDb, IMDb 이런 거 다 유명한 이제 어떤 그래프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되게 많이 있죠. DCNN, DGCNN, IGN 뭐 막 이런 되게 많은 얘들이 있고 GIN이 이제 가장 익스프레시브한 그런 이제 파워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써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 애들도 물론 더 높을 수 있지만 일단 GIN이 처음으로 그런 익스프레시비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강한 얘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뭔가 대칭성을 깨거나 뭔가 새로운 구조를 더 추가한 어떤
어떤 그 그래프 네트워크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GIN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GIN의 구조에다가 DS를 추가한 거, GIN의 구조에다가 DSS를 추가한 거, 뭐 이런 예들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저희가 이제 저희는 아니고 이분들이 뭔가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사실 그래서 GIN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일단 맞고요. 위에 것들은 그냥 다른 어떤 벤치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N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DSS를 하면 실제로 이 회색 부분이 더 이제 위에 거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익스프레시브 파워가 더 늘어났다. 어떠한 그 서브그래프 샘플링 방법을 써도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컨보라는 이게 GCN이랑 좀 다른 건데 모리스란 분이 이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약간 뭐 외전으로 말씀드리면 그래프 컨보랑 GIN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고 같은 내용을 거의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넣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은 것들을 실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뭔가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아닌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탑 3를 보면 이제 뭐 사실 막 다른 네트워크가 더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얘네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네트워크에 이런 구조를 추가했더니 더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클리어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그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게 더 높다는 거죠? 네, 그 기존에 있던 네. 네트워크 기본 구조보다 예. 더 높았다. 그래서 성능이 아주 좋아진 건 아닌데 대부분 그 기존 그 모델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았다. 이런 네,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거에다 결합하면 당연히 더 좋을 가능성도 뭐 아,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 그냥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 구현해 놓은 건데 구현해 놓은 거 제가 구현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구현해 놓은 거 제가 나중에 좀 공부를 하려고 추가를 아, 해놨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이제 IC를 이제 오픈 리뷰가 있는 컨퍼런스라서 거기는 리뷰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좀 지적을 했고 나머지는 뭐 다 잘 썼다, 되게 신선하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답했었냐면 GIN을 이런 무탁이나 뭐 이런 것들 돌리는데 한 1초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한 번 실험할 때마다. 근데 이제 DSGN은 한 번 실험할 때마다 한 2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쓸만하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괜찮을까요? 그, 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GIN 제가 구조는 모르지만 네, 거기다가 이 H, 이퀴밸런트, 이퀴베리언트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잘 다 이해했는데 뭔가 그게 어떻게 추가가 되는 건지 약간 좀 상상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팬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냥 제 예상으로는 그냥 이제 처음에 어 그러니까 원래 구조가 NLP 뭐 GIN 같은 케이스에 여기 입실론 어떤 V에 대해서 이제 뭐 입실론 같습니다. 그냥 쓸게요. 네. H HTV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HT-1 V에다가 sum 네이버후드 있는 거 HT-1 뭔가 뭐 U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는 게 뭔가 GIN의 이제 구조인데요. 뭔가 어 일단 여기서 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뭔가 네. 이런 데서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은 있습니다. 네,
GIN 구조를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엠블렘은 GIN이 아닐까. 그렇게. 네, 제 생각은 그런데 코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아직 제가 파이지 같은 걸 잘 못 써갖고. 혹시 근데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냥 저는 그 파이토치 지오메트릭 이런 거나 좀 보고 있어요. 어, 네. 네. 어쨌든 뭔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약간 테이스트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는 다음에는 네네. 네. 다음에 조금 더 말씀하세요. 네. 약간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다가 이제 좀 관심이 좀 떨어져갖고 약간 다른 GNN 쪽으로 뭔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래프 티어리 네트워크 쪽에서 당연히 이제 그래프 티어리 쪽을 많이 끼얹을 거라는 추측을 했는데 그런 논문을 본 적은 없는데 오늘 처음 보게 되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뭐 네, 그래프 구조를 썼다 뭐 이 정도의 개념만으로 이제 이해하기 충분한 그런 논문들만 거의 있다. 네, 네,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발표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Learning Graph-Based Geographical Latent Representation for Point of Interest Recommendation의 논문인데 고대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천 시스템 쪽 논문이고요. 제가 뭐 이쪽을 하지도 않는데 이제 어쩌다가 누가 발표하는 걸 보게 돼가지고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추천 시스템 쪽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논문? 네, 살짝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살짝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그래프가 좀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순서가 있는 그 그래프 구조로 좀 인베딩하기 편한 그런 데이터여서 그렇고 이 논문에서는 거기에 좀 단순히 이제 모든 제너럴한 추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오그래픽한 어떤 정보를 가진 데이터에 대한 추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표현이 point of interest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일종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소인데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어떤 특정 추천해야 되는 장소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사이에서 이제 추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기고 그것을 이제 GNL 통해서 잘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이제 Geographical Latent Representation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GGLR이라는 이 representation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차용한 ingoing influence 그리고 outgoing influence라는 이 POI들의 어떤 특성, 피처를 새로 좀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 오토인코더인 이제 GGLR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GGLR를 사용을 해서 추천 시스템인 이제 GPR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토인코더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레이턴트한 피처를 뽑아서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 추천 시스템이 이제 GPR을 만들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게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추천 시스템을 어디에 많이 쓰려고 하냐면 이제 포스퀘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고알라 같은 걸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게 어디에 우리가 체크인을 해서 내가 어디 갔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 그 LBSN 서비스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유저들은 체크인 정보, 내가 어디 호텔에 갔다, 뭐 바에 갔다 이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 POI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 거고, 실제 이 모델 자체에서도 이런 지리적 특성을 잘 학습하기 위한 어떤 그 요소들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먼저 이제 POI 어떤 특성을 두 개로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인고잉 인플루언스고 하나 아웃고잉 인플루언스예요. 첫 번째로 인고잉 인플루언스는 다른 POI로부터 이제 해당 POI로 이동하는 상황에서의 해당 POI의 영향력이고, 그다음에 아웃고잉은 이제 어떤 POI에 방문한 다음에 다른 POI에 그 연달아 방문을 할 때 그때 이 해당 대상 POI에 대한 다른 POI에 대한 대상 POI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뭐 예를 하나 들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바가 있다고 할 때 이 바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맨 마지막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곳으로 보통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인고잉 인플루언스가 높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그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 인고잉 인플루언스하고 아웃고잉 인플루언스는 각각 그 노드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학습해야 되는 타겟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했을 때 예. 그 adjacent 매트릭스 자체는 그냥 뭐랄까 그 0과 1로 구성되는 애들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뭐 예, 빨리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이거는 뭐냐 언웨이티드 아니고 웨이티드 그래프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GRLR이라는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에서는 POI가 나가고 들어가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POI 그래프를 사용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POI들 사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장소들 사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웨이티드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프 노테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저는 라지 U는 이제 U1부터 UM까지 유저를 뜻하고, POI 로케이션은 이제 L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POI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유저가 어떤 장소에 연달아서 여러 개를 방문했을 때 그 유저가 어디에 방문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 1이 뭐 로케이션 1, 2, 3에 방문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이 유저 POI 그래프에서는 유저 1과 로케이션 1, 2, 3이 서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퍼타이트 네트워크예요. 유저 POI 그래프는. 네. 그렇고 이게 첫 번째로 사용하는 그래프 스트럭처가 이 유저 POI 그래프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두 번째로 이제 POI 그래프인데 이거는 뭐냐면 POI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프 P는 이제 POI밖에 없죠. U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엣지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엣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장소 1에서 장소 2로 이동할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디렉션이 있는 엣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어떤 POI LI에서 이후에 LJ를 연달아 방문하는 경우에 엣지가 생기고요. 만약에 그렇게 데이터상으로 그런 방문 방향이 없는 경우에는 엣지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LI 이후에 LJ를 많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강한 웨이트를 가진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웨이티드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GGLR 그리고 GPR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그래프 스트럭처인데요. 그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PY 그래프하고 이제 유저 PY 그래프를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GLR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지리적인 위치 사이의 관계가 이제 그래프로 웨이티드 디렉티드 그래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엣지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말해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엣지를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하면 이제 그 사이에 그 이 초록색과 이제 파란색 이제 노드 피처인데 노드 피처들이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노드 피처들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인고잉 인플루언스고 하나는 아웃고잉 인플루언스. 이 두 개를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요게 이제 GGLR이고 요 밑에 있는 층이 이제 GPR 추천 시스템인데, 이 추천을 하는 모델에서 이제 유저 POI 그래프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유저가 어디에 방문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추천 그 어떤 그러니까 장소를 이제 추천을 해요. 그 추천하는 게 아웃풋이고, 그 사이에서 GGLR 이 각각 레이어에서 학습이 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 그러니까 인고잉 각 층이 이제 인고잉 인플루언스, 아웃고잉 인플루언스를 여기에 인풋으로 함께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략적으로 뭐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네.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왜 이제 아웃고잉은 중간중간 넣어주는데 인고잉은 네. 마지막이라서 한 번에 네. 나타나는 그 거죠.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 그러니까 결국 추천을 하는 장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기저기를 방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을 하는 와중에는 이미 갔던 장소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장소에 이제 아웃고잉 인플루언스를 이제 참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천을 해야 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는 이제 어떤 그 인고잉 인플루언스를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갈 확률이 높으려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 인고잉 인플루언스가 그 추천할 대상의 그 인고잉 인플루언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천 그 적합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 제가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웃고잉을 왜 레이턴트랑 합하는가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아, 인고잉은 그래야 될 것 네. 같은데 왜 그러니까 아웃고잉. 여기서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저 PI 그래프에서 이제 이게 그 어떤 유저에 대해서 이게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유저가 추천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미 갔던 장소들의 어떤 특성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한 거예요.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BC라는 장소를 이미 갔었다면은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인고잉 인플루언서, 아웃고잉 인플루언서라는 이제 피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천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의 목표는 그 다음 갈 장소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미 갔던 장소에 아웃고잉 인플루언스라는 피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웃고잉 인플루언스, 인고잉 인플루언스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E가 이거 뭐였더라? E가 이제 그 엣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이전 레이어에서 그 아웃고잉 인플루언스들의 그 이제 웨이트 썸 한 것에 이제 그걸 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가 그 다음 아웃고잉 인플루언스가 계산이 되고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거 지금 GG 에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개를 좀 섞어서 GPR이랑 GG 에러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 GG 에러 이제 이 그래프 오토 인코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고잉 인플루언스 똑같이 그 이전 레이어에 이제 인고잉 인플루언스 에다가 이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이제 적용을 해서 더하고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지나가는 그런 그 구조를 띄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리큐럴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이제 그 인고잉 인플루언스와 아웃고잉 인플루언스라는 그 노드 피처들이 학습이 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층은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학습을 하기 전에는 이제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아웃고잉 인플루언스하고 인고잉 인플루언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그 엣지를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러너블 파라미터가 당연히 들어가고 W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PY 그래프가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이 PIJ하고 이 PJI 요 엣지 웨이트는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좀 저도 여기까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굳이 지오그래피컬 뭔가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 했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되게 일반적인 설명을 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지역이라고 이 논문을 한정 지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피지컬 디스턴스 피처인데 우리 장소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리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여기서 1000km 떨어지는 어떤 곳에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오그래피컬한 그러니까 피지컬 디스턴스가 굉장히 중요한 피처로서 작용을 하는데 위에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엣지 웨이트를 추정을 할 때 이 피지컬 디스턴스 피처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부연을 하면은 이 PY들이 이제 물리적 거리가 꽤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걸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모델 성능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콘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어떤 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필터로서 그 피지컬 디스턴스 피처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F가 이제 피지컬 디스턴스 피처에 대한 그 함수고 이제 XIJ가 어떤 PYI하고 J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A, B, C가 이제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들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GGLR 모델에서 이제 엣지 웨이트를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F를 곱해가지고 이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 이게 이 논문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들을 이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그 GGL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추천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저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이제 POI 리커멘데이션 태스크는 이제 유저의 체크인 기록 기반으로 그 다음에 갈 만한 장소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빨간 건 이게 유저라면은 이 파란색이 이 유저가 간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그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 노란색 POI에 간 다음에 이 다음 POI, 이 빨간색 POI에 가는 이 POI 그래프에서의 엣지 웨이트를 뜻합니다. 이 화살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간 경험이 있다면 이제 POI 그래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다음 갈 POI, 그러니까 초록색을 잘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GPR의 각 레이어는 이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가 UK가 이제 K번째 레이어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고 I는 이제 유저 인덱스를 뜻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 K-1번째 레이어에서의 이제 유저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곱하기 이제 웨이트에다가 해당 유저가 방문한 POI의 아웃고잉 인프런스를 함께 학습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아웃고잉 인프런스를 학습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GPR 이 추천 모델에서는 이 아웃고잉 인프런스는 고정돼 있어요. 이거는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이제 각 레이어마다 반복되면서 진행이 되고 당연히 이제 GGLR하고 GPR하고는 이제 레이어 수는 같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습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유저 프레퍼런스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 레이어에서 얻은 이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타겟 POI의 인고잉 인프런스 요 두 개를 이제 함께 사용해서 POI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POI에 대해서 이걸 모두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 대해서 추천하는 정도가 다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GPR에서는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냐면 유저 U가 방문했던 장소가 이제 방문하지 않았던 장소보다 선호도가 더 높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유저 U, 그 다음에 유저 U가 방문했던 POI, 그 다음에 랜덤리 샘플된 방문하지 않은 POI 이렇게 셋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문한 POI보다 방문하지 않은 POI가 더 추천하는 정도 R이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셋에 대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구하고 이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조금 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서 되게 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게 별다른 설명 없이 진행하는 거 보면은 뭐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뭐 하겠구나 이런 추측은 했습니다. 뭔가 컨트라스티브하게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근데 하나 의견인데, 네. 저 이런 거 약간
다시 처음 봐서. 네, 이게 네.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네네네. 갔던 데가 더 선호도가 높으니까 로스 펑션을 네네. 저렇게 네, 여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PL과 GGLR을 이제 모두 나타내면 이제 아래와 같아요. 전체 이제 L세타가 이제 GGR에 대한 거고 이제 GPR에 대한 거 이렇게 그 모두 한꺼번에 그 파라미터 셋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레귤러 L2 놈으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한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 그래픽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그 뭐 피처 익스트랙션 하고 뭐 그걸 사용한 거잖아요. 추천할 때. 근데 그 저는 이제 그래프 오토 인코더를 먼저 학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을 따로 학습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밑에 보니까 이걸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네, 그래서 동시에 시켜야만 하죠, 사실은. 아니면 어토인코더만으로 학습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토 인코더만 학습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그럼 이제 뒤에 있는 RUL에 대한 이제 뭔가, 뭘까, 히든 피처를 잘 추정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어, 조인틀리 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제 그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럼 혹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 음, 그냥 추측이신 건가? 아니면 뭔가 좀 이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네, 이게 왜냐면 이제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일단 LP가 위에 있는 네트워크고 LR이 네, 이제 아래 있는 네트워크인데 네, 일단 그러니까 오토엔코더를 내가 정말로 얘를 다시 뭔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실 물론 오토엔코더에서 그 거리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목표는 에러를 학습시키려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그 위의 과정은 그냥 하나의 어떤 부가적인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네, 네. 오픈코더의 학습 방향이 이제 이 태스크 우리의 이제 얼티메이트한 태스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약간 해줘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컨스트럭 자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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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다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추천을 잘 몰라갖고 저는 추천 잘 몰라갖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그 그러니까 제가 가정한 상황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처럼 이제 동시에 학습을 이테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토인코더를 완전히 학습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피처를 사용을 해서 지금 GPR을 학습을 하는 거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자로 이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동시에 네,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네. 그 학습시키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좋다. 그게 약간 아, 그 네. 뭐 약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뭔가 성공? 네. 확실하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아, 네. 혹시 아시나 싶어서. 네. 아, 네. 약간 일리가 있는 저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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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알라, 뭐 포스케어, 옐프라는 그 뭐 지금은 별 인기 없는데 아무튼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그런 이제 서비스가 오픈 데이터셋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실험이 굉장히 뭐 당연히 좋게 나왔더라.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GPR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GGLR을 그냥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학습을 막았더니 성능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지컬 디스턴스 피처도 네, 사용하지 않았더니 성능 하락이 있었다고 이제 쓰면서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것과 이제 피지컬 디스턴스 피처를 사용한 게 다 유의미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 끝이고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갖고 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막 이해하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어가지고.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여기, 월요일에 네, 예. 한 번 더.
그 네 분이나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네, 다 다 안 이제 오시네요. 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아, 새로운 인원을 구해서 어떻게든 4명을 세우는 게 서로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각자 분야를 사실 맞게 좀 발표를 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좀 한두 분 정도 더 일단 모시는 게